법률행위 부관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부관은 일단 조문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 이 판례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기출지문 위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부관 문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이해도 어려울 뿐더러 문제 파악도 좀 어려워요. 시간도 걸려요. 암기해서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꺼나세요. 1번 조건. 법률행위로 발생되는 소멸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되죠. 그 조건이라고. 정조건이고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건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이걸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같은 가족법상 행위, 취소권, 해제권 같은 단독행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어음수표 행위. 여기는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여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특히 단독행위. 첫째,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두 번째, 상대방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언에 의한 증여나 채무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 갚지 마. 그러면 채무자만 이익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1번을 봤더니 상대방이 동의도 했고 이익만을 줘요.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정지조건은요. 이 정지조건이 성취가 돼야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겨요. 근데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그럼 무효로 확정이 되겠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1번에서 봤던 혼인 같은 가족법상 행위 이런 것. 여기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요. 3번 틀렸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수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조문이죠. 147조 1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지 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장래형 원칙이죠. 147조 1항이요. 근데 3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 즉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거나 소급해서 효력을 잃을 수 있다. 5번 정지 조건과 관련된 입증 책임이죠. 자, 이 입증 책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행위가 그냥 범죄행위냐 정지 조건부 범죄행위냐가 다투지고 있을 때 그냥 범죄행위냐 정적법무 범죄행위냐가 다투지고 있을 때는 그 범죄행위가 무효라는 사실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다투는 자가 정적법무 행위를 증명해요. 반면에 정지조건부 행위라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효를 주장하는 자, 즉 효력이 확정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유효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결국 어떤 행위가 그 행위가 정적공부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되는 다투는 자, 무효 주장자. 두 번째, 정지조건부 행위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나눠서 꼭 입증 책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판례가 어렵죠. (2번) 정지조건부라고 그랬죠. 자, 또 나왔어요.
정조건은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죠. 근데 이게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그럼 무효 확정이 되죠. 자, 정조건부 권리는요,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가 생겨요.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권리가 없지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행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소멸시효라는 건요, 권리가 있고, 두 번째, 그걸 행사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하지 않아.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게 소멸시효. 그런데 지금 이게 없는. 권리 자체가 없으니까 소멸시효 진행이 있을 수가 없죠. 5번 조문이죠.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특히 보존 관련해서 정지조건부 권리,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갑이 을에게 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오피스텔을 주겠다. 이거 부동산이죠. 합격하면 주니까 정조건이죠. 결국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을은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죠. 을이 갑에게 오피스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언제 생겨야 돼? 시험에 붙으면 생기죠. 그걸 미리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를 확보해 놓을 수 있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4번 조건이 성취가 되면요. 아까 정조건부였었죠. 문제 자체가 정조건부 행위다. 그러니까 4번 성취가 되면 법률이가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성취한 때부터 효력적이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 5번 소유권 유보 약정 뭐였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전부 지급이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즉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금 전부 지급이 정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누구한테? 배도인한테 소유권이 유보됩니다. 그리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정조건이 성취가 되니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대금 전부 지급이 뭐다? 정지 조건이 됩니다. 3번 조건 성취를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되죠. 2번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조건이 반사회 질서적이에요. 조건만 모여가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전체가 모여가 돼요. 조건만 모여가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전체가 모여가 돼요. 그 판례가 하나 있죠.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다. 뭐죠? 처백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헤어지면 반환해라. 받은 아파트를 돌려준다는 건 증여가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헤어지는 것, 부척관계가 종료가 되는 게 해제 조건. 이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자, 이때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 즉 증여 자체가 무효. 3번 정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뭘로 구별하는가?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준다. 주택이 임대가 되면 금전을 대여한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 위에 거는요. 주택이 임대가 되든 임대가 불가능해지든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이럴 땐 기한으로 보죠. 반면에 밑에 거는요. 주택이 임대가 되면 돈 빌려주고요. 안 되면 안 빌려줘도 되죠. 그럼 이건 조건으로. 이거 판례가 뭐라고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임대가 안 되면 돈 안 빌려줘도 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돼. 그럼 조건. 반면에 불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임대가 불가능한 걸 확정이 된 때, 매각이 된 때 이럴 때도 이행을 해야 돼. 보증금 돌려줘야 돼. 그럴 때는 뭘로?
불확정 기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 한번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되었을 때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럼 기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4번 이행기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 최고를 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자, 기간에 이행이 없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주권이 되는 거죠. 왜? 갑은요, 대금을 지급하라고 이행을 최고하면서 미리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한다. 그런데 이 해제권 행사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의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생겨요. 즉 계약이 해제가 돼요. 그죠?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뭐예요? 계약 소멸이잖아요. 자, 그런데 갑원들에게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면서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해제권을 미리 행사를 했는데 다만 조건을 붙인 거예요. 네가 이행이 없으면 해제된다. 그러니까 을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미리. 그죠? 가능하다. 그래서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즉 계약은 해제되는 거죠. 5번 단신 이행이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을 성취시키는 경우는 실시에 한해서 상대방은 반대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방해하는 성취를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암기해야 돼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신의 성실에 말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때는 이렇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하나를 출제한 적도 있어요. 4번 정주권이니까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2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대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지. 3번 기한 거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아까 조건하고 마찬가지로 상, 보, 담보로 할 수 있죠. 없다, 있다. 4번 조건이 법리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 뭐죠? 기성 조건이죠. 기성. 근데 그게 해조건이에요. 무조. 기정조, 기해몽. 무조로 간다. 4번이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 을 성취 전에 수급해라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5번 해제 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죠. 참 조문 그대로 나잖아요. 아까 정조건은 효력을 잃는다고 틀리게 출제했고 그 해제 조건은 효력이 생긴다고 틀리게 출제하고 그죠? 자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요 두 종류가 있죠. 예컨대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라고 특약이 있을 때 자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직공부 특약과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고 원금을 청구했습니다.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때 특별한 사정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죠. 2번 틀렸죠. 자, 보세요. 기한의 상실 특약. 다시 한번. 요 개념을 물어보기도 해요. 기한의 상실 특약은 이 해당 연치하면 채권자의 청구 필요 없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정지 조건부 특약. 이것과 이 이상 연체했을 때 채권자의 의사, 즉 기한일이 상실했습니다라는 통지나 원금을 다 내놓으세요라는 청구 등을 기다렸다. 그게 있을 때 비로소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다. 다만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해당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구별을 물어보기도 해요. 정적권부 특약이냐, 형성권적 특약이냐 개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5번) 보고 있었나요? 5번에 2번 맞죠? 자, 5번에 3번.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이죠. 정조건이죠. 그럼 뭐예요? 불정무죠.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 비행무. 무효. 불정무. 무효. 불해조. 조건 없는 행위. 이렇게 되죠. 기정조, 기행무. 불정무, 불해조. 암기 안 되는 거죠. 답은 또 나왔어요. 불확정한 사실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 무슨 뜻이에요? 임대가 되면 임대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죠? 보증금 돌려준다. 이때는 임대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임대가 불가하게 되는 것도 기한 도래죠. 그죠?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임대가 불가능한 걸로 확정되는 것도 기한 도래죠. 그래서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보증금 반환 기한을 위한 거고,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할 때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임대가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된 때도 기한을 도래한다. 자, 5번 상계가 뭐죠? 일방적으로 채권을 퉁치는 거죠. 단독행위죠.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죠. 예? 6번 조건부 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조건이에요. 불정무. 불법 조건으로 착각하시면 돼요. 불법 조건이 붙은 행위는 그냥 범죄의 자체가 모형입니다. 근데 불법이 아니고 불능. 불정무죠. 2번 기해무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4번은 어떤 범죄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가 다퉈지고 있을 때 이 범죄행위는 조건이 붙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요. 암기합니다. 붙어 존재 증명. 네.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주장입니다. 성취됐다는 사실은 유효주장입니다. 붙어있다는 사실은 존재를 증명하라. 4번 기한이 상실 특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뭘로 추정한다고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5번 종기라고 되어 있죠. 자, 기한은 152조 1항에 의하면 시기, 도래한 뜻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도래하면 도래한 뜻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기죠. 도래했죠. 도래할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옳은 질문이죠. 그리고 기한은 조건과는 달리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죠. 7번 법정 조건은 조건 아니죠. 조건은 당사자가 부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다. 법정 조건. 부가덕수 조건이 아니죠. 2번 조건이 선량한 포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불법 조건이죠. 법령이 전체가 무효합니다. 3번 조건부 행위는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하죠. 조건과 같은 부과는요. 법령이 성립과는 상관이 없어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계가 됩니다. 4번은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죠. 불정, 무정. 5번 과거 사실. 부관이 될 수가 없죠. 부관은 장래 사실이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어쨌든 장래 사실. 과거나 현재 사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들은 부관이 될 수 없습니다. 8번. 기성조건이네요. 정조건이네요. 기정, 조조. 조가 뭐예요? 조건 없는 행위. 유효, 이렇게 돼요. 기정조. 2번 벌써 틀렸네요.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됐어요.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이 철회라는 건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데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보통. 3번은 해악의 고지가 강박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박이 아니죠. 그죠? 해악의 고지가 강박인데 해악의 고지가 없어. 그럼 강박이 아니죠. 4번은 뭐예요? 공시송락이죠. 113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럼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락 할 수 있다. 과실 없이가 포인트죠. 5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하는 수리로서 농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요건이에요. 그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등기 시에 첨부하는 수리로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요건.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 매매했다. 유효합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급표가 뭐가 있어요? 무권대리 추인 있죠. 취소 있죠. 해제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급표, 무권대리 추인, 계약시에 소급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해제,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한다. 기타, 본등기가를 하면 본등기, 순위가 소급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이런 것들이 소급해죠. 근데 1번은 취소라고 돼 있죠. 소급해죠. 일부 취소든 전부 취소든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급이죠. 해지는 장래효죠. 계속적 거래가 예컨대 임대차 같은 것들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킨 게 해지죠. 2번은 장래효. 3번 기한도래 무조건 장래효죠. 기한도래 효력은 절대로 소급해야 4번은 무효행위 추인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139조. 다시 한번 복수 차원에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떼서 출제 잘하죠. 옳은 질문이죠. 강행기조 위반행위 뭐예요? 다만 가장매매와 같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즉, 그 다음에 무효원이 소멸하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을 본다. 역시 장래죠. 5번 나왔네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 첨고순위, 고정가등기, 본등기라는 순위가 순위. 본등기 순위가. 하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안 돼. 결국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뭐야? 소유권 취득. 그건 언제예요? 본등기 한때. 따라서 1번은 지금 나머지가 다 장래효가 될 겁니다. 자, 소급표 다시 한번. 무권들이 추인. 취소. 계약 해제. 본등기 순위. 허가받았다. 거래 계약 당시 소급해서 유효. 이런 것들이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장래효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부관까지 봐서 민법 총칙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자, 민법 총칙은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단히 어렵지만, 한 6번, 7번에 걸쳐서 쭉 기출문제 풀어왔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어려운 이제 물건입니다. 물건이 조금 총론이든 학문이든 판례가 좀 어려운 게 많아서 기출되는 질문이 조금 하다는 게 많으니까 물건 부분 조금 더 정신 차려서 기출 질문이 어떤 게 주로 출제가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강의는 해설편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각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도 판서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해설편을 가지고 해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권법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